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려왔는데요. 오영훈 지사가 국민의힘 제주도당과의 간담회에서 제2공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 정부의 제주 제2공항 추진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영훈 지사 취임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제주도와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제주 현안 정책 간담회.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제2공항 문제, 내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의 정책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이나 또 제주도정이나 함께 협력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의견을 듣고 또 같이 협력할 부분에 협력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오 지사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진 다음 공항발전법이나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고 제주도는 전했습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도 제2공항 문제를 가장 큰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허 위원장은 제2공항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갈등 조정 관리에 심도 있는 노력을 도정 차원에서 기울여야 한다며 제주 인센티브를 담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소외되는 지역의 사람들 개발 계획이라든가 그 주민들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에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 줌으로써 갈등 관리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양측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주민투표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기로 해 제주 현안을 놓고 대립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국민의힘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그린 수소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석 연료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부릅니다. 이 그린 수소를 사용하는 버스가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시원스럽게 달리는 버스들. 겉보기에는 일반 버스와 똑같지만 이 버스의 연료는 그린 수소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100% 이용해 만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동안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든 그레이와 블루 수소로 운행하는 버스는 있었지만 그린 수소 버스가 운행에 나선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음이 안 나서 좋고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하니까 우선은 이제 공기가 깨끗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현재 제주에서 생산하는 그린 수소는 하루 최대 1톤. 최근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에서 순도 99.99%를 인증받았습니다. 생산기지에서 만들어진 수소는 튜브 트레일러 4대를 통해 충전소로 옮겨집니다. 충전소에는 버스 4대와 승용차 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습니다.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제주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로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승객 없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며 안전성 검사에 들어간 수소버스는 이르면 다음 달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함덕과 한라 수목원을 오가는 노선에 수소버스 9대를 투입해 실제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비싼 연료 가격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시범 운행을 마무리해야 정확한 가격이 산출되지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레이 수소의 연비가 1km 운행에 615원으로 경유 버스보다 26% 비쌉니다. 그린 수소의 경우 생산 비용이 더 들어 가격도 50%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의 최종 목표는 그레이 수소의 소비 가격까지 낮춘다는 전략적 목표를 저희들은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수전의 설비에
대용량화와 그다음에 고효율화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트램까지 도입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는 260개가 넘는 양돈장에서 매일 2,000톤이 넘는 축산 분뇨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처리 시설이 부족해 불법 투기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는데 이 분뇨를 바이오 가스와 전기로 바꾸는 친환경 처리 시설이 가동해 들어갔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건물들 주변으로 대형 탱크와 가스관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가축 분뇨를 바이오가스와 전기로 바꾸는 공공 처리 시설입니다. 양돈장이 밀집해 있는 한림읍 일대에서만 하루 400톤 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강화하는데 처리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오늘 마침 제주시에서 공공 처리장을 이제 준공하게 돼서 농가들은 좀 한숨 놓은 것 같고요. 축산 분뇨를 싣고 분리 과정을 거친 뒤 부식과 발효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이 가스를 발전기 에너지로 쓰는 친환경 방식입니다. 처리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가지고 여기 가스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1년 내내 저희가 여기 기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기 사용하는 데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처음 지어진 건 지난 2005년. 2012년 한 차례 증설했지만 늘어나는 축산 분뇨를 감당하지 못해 11년 만에 처리 용량을 다시 2배 가까이 높였습니다. 처리 후 남은 찌꺼기는 화석 연료로 판매하고 음식물 폐수 처리도 가능해졌습니다. 검은색인 이 물은 음식물 폐수와 가축 분뇨를 섞어 놓은 건데요. 이곳에서 미생물 분해와 약품 처리 등을 거쳐 90일이 지나면 이처럼 맑은 물로 변해 하천으로 방류하게 됩니다. 시설 중축으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축산 분뇨는 430톤. 여전히 양돈장에서 나오는 축산 분뇨의 20% 정도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유일한 친환경 시설인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 시설 확대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를 추모하는 구사 추모문화제가 제주에서도 열렸습니다. 제주 지역 교사 800여 명은 제주도 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 문화제에 참가해 묵념과 추모시 낭송 등을 하고 도내 6개 교원단체의 합동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추모단체 행동을 위해 교사 194명이 병가나 연가를 낸 것으로 집계됐으며 김광수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 점검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과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쯤 서귀포시 법한포구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제주도 교육청 모 과장이 숨진 채 발견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숨진 과장은 도내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이달 1일자로 교육청 과장에 부임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다 차량을 발견했는데 일단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9월을 맞아 소방당국이 내일자로 침수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침수 안전사고는 모두 357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가 9월에 집중됐습니다. 장소별로는 주택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시설 49건, 도로 43건 등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제주 수산물이 방사능 검사에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엿새 동안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생산 단계 수산물 25건과 유통 단계 수산물 21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 오염수 대책본부장인 김희연 정무부지사가 매주 1회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브리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석 명절을 대비해 성수식품에 대한 합동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오는 8일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명절 제수용품 제조 판매업체 27곳을 대상으로 유통기한과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